잘 보이지? 화면이 잘 보이고 있지, 얘들아? 네. 그러면 급수. 자, 급수라 하면 간단해. 그냥 개념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우리 부분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수열에 대해서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뭐랄까, 무한대까지는 아니구나.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걸 급수라 하진 않고 그냥 그렇지. 잠깐만. 아니다. 무한대까지 더한 거를 급수라고 해. 미안해. 어쩐지 이상하더라.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다 더한 거를 급수라고 불러. 급수라고 불러. 이 정의가 중요하고 그 정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어떤 수열이 있는데 1항부터 저기 무한대항까지 다 더한 거를 급수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그 무한대항까지 더하지 않고 어떤 특정 항까지 더한 거를 부분합이라고 하지. 이건 이미 배웠던 내용일 것 같고. 그래서 SN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그거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수렴과 발산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급수에서도 수렴과 발산을 배우게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지? 이게 얘가 만약에 수열 AN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부분합을 SN이라고 부른다 할 때 이 부분합으로 나타내진 이 S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바로 급수인 거지. 급수의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특정 값에 수렴을 한다면 당연히 수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더라. 그럼 발산한다고 부르면 돼. 이게 다야. 어렵지 않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일단은 다음 챕터에 등비 수열의 급수를 배울 거야. 등비 수열을 급수를 배울 거고, 이건 특정 수열에 대한 급수를 배우는 건데, 이건 이 전 단계잖아.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급수를 배우는 거고. 근데 이 일반적인 수열은 어떤 이제 우리가 특정한 폼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열을 다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열의 합이 뭔가 수렴값이 나올 수 있으려면 굉장히 이제 좀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이거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언제 배웠지? 수열에서 배웠나? 우리 2학년 수열 때 배웠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수열 배울 때, 그치, 수열에서 배웠어. 수열에서 요런 꼴로 아주 많은 항이 더해져 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은 요식 기억나지 아마. 네.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얘를 풀어내면 그걸 나중에 다 더했을 때 중간이 다 상쇄가 되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만 남거나 어떤 경우는 뭐 첫째 항, 둘째 항과 마지막 둘째 항까지 이렇게 남거나 그런 거를 배웠고 요거를 쌤이 이제 구체적으로 경우에 따라 이렇게 풀어가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요런 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런 상황을 주어지고 이 식을 활용해가지고 중간항이 다 삭제가 되면서 아주 간단한 어떤 이제 n으로 된 어떤 식이 나오면서 이 식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풀어내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요 파트에서 풀어가다 보면 알 거야. 많은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 얘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미 너희들이 수열 배우면서 다뤘던 내용이야. 잘 봐봐. 그지? 이거 보면 A, B분의 1꼴이고, 보면 얘도 미지수가 들어있고, K가 들어있고, 얘도 똑같이 K가 들어있는데, 이 둘 간에 뭔가 이제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뭔가가 상쇄가 되면서 이 B-A분의 1이 요게 원래 A와 B를 떨어뜨려 놨을 때는 A와 B에는 미지수가 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미지수가 결국에는 이 몇째 항인지 그것이 포함된 미지수였는데 그러니까 항이 바뀔 때마다 그 미지수 바뀌는 그런 미지수가 A와 B에 다 들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B-A분의 1 하니까 그 미지수가 상쇄가 되면서 얘가 상수가 되는 게 이제 핵심이지. 얘가 상수가 돼. 상수가 되고 얘가 그러면서 상수가 된다는 것은 얘는 얘가 아무리 많이 더해져도 얘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시그마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만 남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다 나열을 했을 때 중간이 상쇄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지. 그런 꼴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다뤄왔고 그래서 이제 얘도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아까 그 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K가 1부터 N까지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거 다 날아가고 얘와 얘만 남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바로 SN 그 자체니까 아주 간단한 형태로 SN이 부분합이 표현이 되면서 우리 이제 급수라는 것은
요렇게 SN이 표현됐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바로 급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극한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서 1이 된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이 급수에다가 적용을 한 것뿐이니까 넘어가서 그렇고. 근데 급수인데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그러니까 지금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의 쭉 합을 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수열 자체가 매 항마다 부호가 바뀌어. 딱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 요거는 뭐 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그거를 교대로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플러스 뭐였다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항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고서는 항상 부호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얘들끼리만 보고 즉 말해서 그거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거는 1항 3항, 5항, 7항만 보겠다라는 뜻이지. 그것만 얘들끼리만 더해봤을 때 이렇게만 더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쌤이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택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는. 쌤이 왜 그렇게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미안해. 그 의미가 아니고 어떤 1항부터 A 1항부터 잘 생각해보면 A 1항부터 A 10항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요게 2n이라고 했을 때 A 1항부터 9항까지 더하는 게 요게 S의 2n-1이지. 미안해. 그래서 요렇게 짝수항까지 더한 거랑 홀수항까지 더한 거. 요거 두 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만약에 이제 같으면 수렴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부호가 교대가 됨으로 인해서 요 한 끗 차이로 이게 그냥 요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하는 것 같지만 이건 부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한 끗 차이로 수렴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봐야 돼. 그래서 두 개 다 수렴하면 그냥 이제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합은 이거다. 그리고 만약에 다르다면 발산하고 합은 없다.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그 생각을 해봐. 부호가 다르면 교대로 나오면 보자. 이거를 잠깐만 일단 생각을 해봐. 해보고 그리고 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급수 요게 수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지. N이 무한대일 경우지. 요게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뭐냐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이 N이란 수열 자체가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얘랑은 다른 거지.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 거랑 다른 거지. 급수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 그 무한대항까지 다 더한 거고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수렴 그 극한이라는 거는 그냥 단독 항을 보는 거지. 단독 항이 이 항이 무한대로 갈수록 이 단독 항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건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제 수열이 무한대까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수렴을 하게 되면 그 수열 자체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게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방향 얘가 수렴하면 얘는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AN이란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의 합이 수렴한다고는 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 명제로 따지면 얘가 이렇다면 A라면 B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우도 성립하겠지.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구해봤더니 0으로 수렴하지 않아. 수렴한다고 쳐더라도 뭐 3이나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해. 그러면 그 수열에 대한 급수는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지? 두 가지가 문제를 풀 때 둘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 쭉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어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 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똑같아. 그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수열도 두 수열이 수렴을 하게 되면 그 두 수열 간에 더한 거나 뺀 거나 그거를 그 덩어리에 대한 극한 값이 그걸 둘을 떨어뜨려 놓은 것의 합이나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서로 뭉치고
합치고 떨어뜨리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는 바깥으로 뺄 수 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게 급수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나중에 이제 예제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식을 풀어갈 때 약간 이제 그냥 방정식 다루듯이 풀어가도 괜찮은 경우를 많이 봤었고 이미 이거 다뤘던 내용이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볼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거는 저기 어차피 얘도 상수가 곱해져 있고 얘랑 이제 뭐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는 이상 얘들은 이제 얘를 떼놓기가 어렵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나, 잠깐만. 우리 맞다. 이 쌤이 그걸 놓쳤네. 원래 미안한데, 수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에 대한 수렴이고, 이렇게 말이 오늘 꼬인다. 잠깐만. 수열에 대한 극한. 그리고 함수 자체에 대한 극한. 배울 때는, 우리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는 경우, 얘가 덩어리,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곱해져 있더라도 나눠져 있더라도 얘도 분배할 수 있었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를 리미트 n 곱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었어. 기억나지? 얘도 네. 가능했어. 나누는 것도 가능했어. 얘도 뚝뚝 떼어낼 수 있었어. 거의 제한이 없었지. 제한 없었어.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그지? 그러나 여기서는 보면 이제 급수가 되면서 이 사칙 연산 중에 이게 곱해져 있는 AN, BN이 곱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급수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떼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시그마라는 것은 얘는 시그마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서로 떼놓기가 편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떼놓도 됐지만 얘가 곱해져 있을 경우 시그마 안에 뭐가 곱해져 있을 경우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K와 연관된 것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얘를 떼놓을 수가 없었어. 기억날 거야.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서로 떼놓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지?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곱하고 나눠져 있는 거는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혹은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떼서 분배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AN 곱하기 BN 요런 게 아닌 이상 얘는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그냥 얘를 시그마 없애고 시그마 없애버리고 A는 3,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2AN 마이너스 BN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정식 풀듯이 이 방정식도 아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네. 그지? AN은 3이니까 2, 3, 6 BN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7 하면은 구해진다. 아니, 시그마를 떼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역으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고, 어쨌든. 넘어갈게. 빨리 지금 개념에 대해서는 빨리 설명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가. 우리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그 문제 푸는 과정이 중요하잖아. 어쩔 수가 없어. 참, 쌤은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아직도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도 좀 원리를 깊이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약간의 자책감도 들긴 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거는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너희들이 앞으로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풀고에 있어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들은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 알겠지? 만약에 그런데 좀 아쉬움을 느낀다면, 이건 원리를 알고 싶어요. 아쉬움을 느낀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또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해줄게. 우리 만날 때. 물론 요새 시간이 없긴 해. 쌤이 개인적인 시간도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는 수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이거 우리 수열 배울 때 배웠던 비슷한 내용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아마 보일 거야. 안 보이는 애도 있나? 얘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점점점 커지면서 분모가. 그리고 그냥 어떤 인수들끼리 두 개의 인수가 곱해져 있고, 그 인수가 어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일반식으로 이제 n 들어간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만들어낼 수 있고. 해보자. 보면 앞에 곱해진 얘들 똑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2, 5, 8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각 항에 항을 더한 건데 점점점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무한대까지 더해지는구나. 그 항이. 그러면 급수구나. 각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규칙을 찾아보면 얘는 2, 5, 8 이렇게 변해가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8이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공차가 3이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3n으로 시작하겠네. 근데 첫째 항이 2니까 빼기 1을 해줘야 2가 되겠네. 1항은. 그럼 된 거야.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2를 넣어보면 5지. 맞지? 3을 넣으면 8이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인자에 대해서는 3n-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있는 인자에 대해서도 8,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3이다. 그럼 3n으로 시작하겠네. 근데 첫 항이 5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째 항 2 나오잖아. 확인이 되지. 그래서 뭐 이런 패턴에서 이 공차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 되게 쉽고, 그지? 그러면서 만약에 공차가 찾아졌어. 3으로 찾아졌으면 그 수열의 표현은 무조건 이제 3n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돼. 만약에 이 공차가 4였다면 4n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기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뭔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항이 2가 돼야 되니까 빼기 1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안 봐도 5가 되고 8이 되고 아마 확인이 될 거야.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3n-1 곱하기 3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이제 된 이 수열이 이렇게 n2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해진 거니까 요거의 급수인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2 곱하기 b분의 1 꼴이면서 뭔가 a에도 n, b에도 n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이고, 이 뭔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3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 식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으면서 이거를 딱 적용을 해보면 쭉 풀려가게 돼 있어. 요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알겠지? 굳이 쌤이 풀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도 이제 똑같지. a 곱하기 b분의 1이면서 a, b에 다 미지수 n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얘도 분명히 그렇게 풀려갈 거고. 이런 거에 눈을 익혀 놓는 게 또 좋겠지. 얘는 이렇게 분모가 인수분해가 딱 돼가지고 인수가 딱 서로 나눠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a b분의 1 요 식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구나. 얘도 잘 이제 나타내다 보면 아마 또 이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규칙을 놓고 나타내다 보면 풀릴 거고, 이렇게 뭐 제곱 마이너스 1은 거의 뭐 알 거야.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그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패턴, 이 각각의 이 항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내는 거 되게 쉬울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또 이거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 넘어갈게. 이런 이제 모양새를 잘 봐놔. 이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구나. 잘 봐놓고, 그 다음에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 로그가 포함됐을 때 로그가 되게 특이한 것은 이제 밑이 같다면 뭐 플러스 로그 3시 전에 끝내래. 그래? 3시쯤 나간다고. 정말? 차 막히러 가고. 집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하려면 모르겠어? 그래? 왜? 3시에? 왜? 알겠어. 그리고 시장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정말? 응. 저녁에 또 할까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알겠어. 일단 스타일에 그럼 오늘. 얘들아, 저기 쌤이 3시쯤에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에 한 번 더 부를게. 얘들아, 괜찮지? 미안한데 왜냐면 이게 진도가 조금이라도 이제 틀어져 버리면 우리 안 될 것 같아서 시간 될 때 그래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지? 미안해. 오늘 3시 나갔다가 오늘도 한 오후 8시쯤 다시 부를게. 알겠지? 네. 미안하지만. 아니면 또 일찍 들어오면 또 일찍 시간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 할게. 빨리 지금 한 10분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로그의 특징이 밑이 같으면 얘를 그냥 밑이 같고 네모, 세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걸 이용해서 우리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된다면 이렇게 네모, 세모, 별이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면 이게 상쇄가 되면서 또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은 이게 뭐냐, 항상 거의 다 이렇게 풀려. 로그 안에 얘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곱해지면서 분모 분자가 쫙 상쇄가 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조금만 남아가지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것도 한번 그냥 쭉 풀어보고 익혀보면 대충 로고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그렇게 익히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서 조심스럽게 넘어가 볼게. 괜찮지? 그지? 얘는 그렇게 쌤이 새롭게 설명할 게 없어. 이게 잘 이해하면 돼. 로고의 성질만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또 모양새가 별로 이제 별 게 없어. 보면 이제 비슷해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양새가 비슷하지. 뭐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바뀌어 있던지, 아니면 이제 얘도 결국에 바꿔보면 또 이런 형태로 나올 거거든. 얘 보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통분을 해가지고 딱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결국엔 얘도 이런 형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얘는 베리에이션, 변형이 별로 없어. 이런 형태를 익숙해져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더 쉬워, 이거. 얘는 한번 풀어보면 더 쉬워, 얘는. 그래서 좀 새롭게 뭔가 설명할 만한 게 없어. 알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거야. 이거 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가 항인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얘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1항, 이게 2항, 이게 3항, 이게 4항이라고 보면 돼.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가는 항의 어떤 그런 수열의 덧셈이다. 그래서 급수다. 이렇게 보고 풀어가면 되거든. 이 각 항, 그러면 얘는 각 항마다 지금 부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2n-1, 즉 홀수항까지의 더한 거랑 짝수항까지 더한 거가 이제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같으면 수렴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구해지고, 만약에 다르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이 내용이. 그렇게 네. 풀어가면 돼. 그리고 보면 그렇게 풀려면 여기서 얘가 홀수항일 때와 짝수항일 때에 대해서 일반항을 잘 구해내야겠지. 그래가지고 풀어야지. 보면 그래서 봐봐. 이것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 A 2k-1을 구해보면, 즉 얘는 홀수항까지 1항부터 홀수항까지의 덧셈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까지를 본다면 조금 더 볼까? 아이고 그냥 쌤이 그래서 요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 대해서 그 개념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간 이유는,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보면 이제 한 요 정도 1, 2, 3, 4, 5 요까지 더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3항까지 더한 거, 5항까지 더한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 3항까지 더한 거, 이거 상쇄되면서 2분의 1만 남겠지. 5항까지 더한 거, 이거 상쇄되면 2분의 1만 남겠지. 요렇게까지 일반항으로 얘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안 구했으면 좋겠네. 얘는 이거 구하는 거 시간 낭비다. 그지? 이해가지? 1항부터 지금 일단은 홀수항까지 더한 거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항부터 짝수항까지 더한 거를 생각을 나눠서 해봐야 되는 거야. 그지? 홀수항까지를 생각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7항도 어찌 보면 7항도 보면 여기서 5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갈 거면은 7항까지 더한 것도 또 이게 두 개 상쇄되면서 2분의 1만 나올 거고, 그게 패턴을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수항까지 더한 거는 항상 뒤에 거는 다 상쇄되면서 2분의 1만 남겠네.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 하민이 오빠 나간대. 짝수항까지 더한 걸 생각해보자. 네. 나간. 예를 들어 끝내. 세시 끝내. 세시 출발했네. 지금 어. 3시 출발하면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대로 나가면 돼? 갈 건데 좀만 더 할게. 5분 안에 5분 끝내. 안에 알겠어. 5분 안에 끝낼게. 얘들아. 자, 이게 2항까지 더한 거, 4항까지 더한 거 하나씩 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요거는 그대로, 얘 그대로 남아있고, 4항까지 더하면 요 중각계 상쇄되고, 6항까지 해볼까? 6항까지. 중각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짝수항 더한 거는 일단 첫째 항 2분의 1은 무조건 남아있고, 2분의 1 남아있으면서 마지막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남아있겠지. 이 마지막 항을 우리는 만약에 4항까지 했다고 보면, 4항에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조금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그 일반항을 표현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이게 A에 이게 이렇게 찾아내본다면, 얘들아, 아이고, 나 가야 되나 보다. 미안해. 나중에, 미안해, 얘들아. 미안한데, 쌤이 5시쯤 잘하면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면은 8시쯤 부를게, 얘들아. 미안해. 안녕. 나중에 보자. 안녕. 잠깐만. 자, 바로 이거 할 건데, 이거 이제 설명을 얘를 계속 해 나가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 우리 항상 수열에 대해서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이런 거 배웠고, 얘들은 등비이고 등차이기 확실하다면, 이게 AN에 대한 일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규칙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수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수열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수열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런 수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풀어가는 또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납적으로 어떤 N항과, 혹은 -1항과 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기납적으로 수열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또 배웠었고,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야. 이런 패턴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일반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수열 중에 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할 것 같아, 얘는. 잘 생각해보면, 잘 이걸 뜯어보면, 이게 다 각항이잖아. 각항인데, 얘가, 이 각항이 지금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 일단은, 분모도 하나 커졌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어쨌든 분모가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는 하나가 커졌고, 분자도 하나가 커졌네. 근데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려면, 이거 갈 때, 얘도 하나가 분모도 하나 커지고, 분자도 하나 커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는 이때는 그대로야. 그대로 갔는데. 그 다음 또 갈 때 또 하나 커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일반항으로 나타내기 되게 어렵지. 자, 생각해봐. 그지? 이게 완전한 뭐랄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면. 이 각 항별로 따지면. 이때는 증가했고, 이때는 가만히 있었고, 이때는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을 거거든. 이걸 보면, 이거를 딱 하고 딱 떨어지는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비단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요 주제에 대해서도 좋은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일반항으로 바꿀 것인가. 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그걸 얘기를 먼저 해볼게,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각 건너, 하나씩 건너서 봤을 때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지만, 이럴 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한다면 이제 규칙이 보이지. 2, 3, 4 간에 1, 2, 3 간에 그리고 계속 플러스가 유지되네. 확실한 규칙이 있지. 그러면 홀수항만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규칙이 찾아지는데. 그리고 짝수항을 봐야겠지, 그러면. 짝수항을 보더라도 계속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분모가 하나씩 또 커지는 아주 좋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홀수항만 봤을 때, 짝수항만 봤을 때는 완벽한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일반화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를 홀수항과 짝수항을 나눠서 얘를 생각하고 그렇게 일반항을 표기를 하면 이제 문제 푸는 게 쉬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 얘를 이 각각의 항을 AN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AN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2K-1은 무엇인가? 2K는 무엇인가? 따로 정의를 딱 내리게 되면 깔끔해지는 거지. 그리고 봐봐. 이게 여기는 K에 2, 3, 이 순서로 대입을 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A, 2, 4, 6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K는 완벽한 의미의 N은 아니지만 이 수열을 짝수항과 홀수항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의하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K가 1, 2, 3 이렇게 갈 때 이 항에서는 2, 4, 6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K가 1, 2, 3 갈 때 얘는 미안하다. 실수를 오늘 좀 많이 하는 거. 1, 3, 5 이렇게 가지. 여기서 A2, A4, A6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제 조금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 이 컨셉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홀수항만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야. 홀수항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분모가 2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등차 수열이면서 공차는 1이고 첫째 항은 2니까 이때 2K-1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건 잘 해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1이고 첫째 항 2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분모는. 분자는 그냥 K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맞나? 그리고 짝수항을 보면 K 짝수항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붙고 항상 K 플러스 2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지. 설명 길게 안 할게. 이 정도는 했을 거야. A, K지 미안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나타낸 다음에 생각을 해본다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좀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생각을 해 나간다면 다시 그럼 얘가 지금 얘를 풀려면 다시 얘 각각을 항으로 생각해야 되고 게다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배운 대로에 의하면 얘를 EN과 SEN, EN-1에 대해서 각각을 이렇게 구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무슨 의미냐 얘는 저기 짝수항까지 1차항부터 짝수항까지 다 더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1차항부터 홀수항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고 일단은 짝수항까지 더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홀수항부터 생각을 해보자. 홀수항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더하는 거 요렇게 더하는 거 요게 다 이제 홀수항까지 더하는 거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에 있는 걸 다 사라지면서 2분의 1만 남더라. 그래서 얘는 항상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했었고. 얘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더해야 되고, 이렇게 더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2분의 1은 항상 남고, 중간에 있는 거, 만약에 요 정도만 더한다 치면, 중간에 있는 거 사라지고 마지막 날 남았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다 사라지고 첫째 항 2분의 1은 남고 마지막 마이너스 5분의 4가 남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지가 추측이 가능해. 2분의 1에다가 마지막 항이 더해진 채로 남아있을 거고,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우리 얘를 n으로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짝수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항은 짝수항이 되겠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짝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우리가 구해놨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k 대신에 n을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지.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아까 표현했던 이게 바로 2n이 되는 거고. 그래서 2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알잖아. 이건 2분의 1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얘 극한은 둘 다 최고차항이 1이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2분의 1, 얘는 2분의 1. 이 나오면서 얘는 이제 극한값이 서로 다르잖아. 짝수항까지 더한 거랑 홀수항까지 더한 거랑 서로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절대 수렴할 수 없겠지. 그리고 이 쌤이 아까 여기서 굳이 설명을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안 한 이유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화가 느껴져. 이게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 전체 수열이 n으로 갈수록 수렴하려면 이 점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항과 바로 이 항과 그 바로 옆 항이 점점 같은 값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특히 n이 무한대로 네. 간다면. 그래야지 얘가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로 이 n-1과 n 사이는 너무나 가깝잖아. n이 무한대로 갈수록 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차이가 1이나 나버리니까 이건 절대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간이 좀 상쇄되는 형태를 띈, 그러면서 부호가 교차하는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제가 하나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부호가 교차하는 그런 수열의 급수는, 그래서 저기 끝에서, 저 무한대의 저 끝에서 어떤 항과 바로 다음 항이 같이 가느냐를 봐줘야 내가 확실히 수렴하는 항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지, 그래도? 그지, 괜찮지? 혹시 설명이 잘 안 됐으면 꼭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요것도, 요런 경우에 홀수와 짝수항을 나눠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수열을 홀수와 짝수와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수열에 대한 정의도 내릴 수 있다는 거 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게 핵심인데, 주의사항은 2번 같은 문제, 2번을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 괄호가 수학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항으로 따졌을 때 그냥 이걸 한 항으로 수열로 따지더라도 얘는 이제 한 항으로 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이게 한 항이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한 항이야. 그래서 이 항, 이 항, 이 항. 그래서 지금 총 여기서 표현된 거는 세 항이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마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교차하지 않는 경우야. 그래서 굳이 1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풀 필요 없고, 그냥 얘는 이걸 한 항으로 보고 얘가 어떻게 나타나야지냐, 그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이게 1, A2가 될 거고, 그러면 AN은 어떻게 나타내지냐, 또 규칙을 찾아가지고 하면 돼. 봐봐. 그러면 이게 2, 3, 그러면은 K가 1일 때 얘는 2고 이게 3이니까 K 플러스 1분의,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 항에서 왼쪽에 있는 게 패턴이 이렇게 간다. 이 항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패턴이 간다. 이거는 이제 짝수랑 홀수랑 나눈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 항에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에 패턴을 따로따로 본 것뿐이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건 2로부터 시작해서 등차 수열이구나, 1인. 오른쪽에 있는 건 3으로부터 시작해서 등차가 1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AN이라고 하자. N은 n 플러스 1분의 n이겠지. 여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해가지고 풀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n번째 항은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알겠지?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얘랑 엄밀히 다르지. 수열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얘는 그냥 깔끔하게 an 해가지고 한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따로 정의를 해야 돼. 홀수왕, 짝수왕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였어.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애매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약간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계속 해보고 잘 안 되면 또 쌤한테 또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놓고 다 더해보면 어쨌거나 얘는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그래. 수렴하는 거야. 그래. 수렴하는 거야. 그냥. 이해 갔지? 이 문제가 가장 조금 설명할 게 많았어. 왜냐면 쌤이 앞에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했어. 됐고 넘어갈게. 시간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은 건 없어.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 보면 수열에 대해서 급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이 단독이 수열이긴 하지만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한 항이야. 그지? 이거 한 항, 이거 한 항. 그러면 수열 AN으로 가지고 이용해서 또 다르게 정의된 어떤 이 수열인 거지. 그지? 얘를 BN으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BN에 대한 급수라고 보고 BN은 어떻게 생겼나 따로 찾아내야 돼.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어쨌든 항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수열 N에 대해서도 하나씩 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A 해놓고 분모가 보면 1, 2, 3 하고 또 규칙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n분의 AN이네. 마이너스 3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BN에 대해서 일반식을 구해낼 수 있지. 이게 너무 쉽지, 그지? 이제 요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에 대해서 급수를 구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렴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죠.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지. 이런 급수지. 이런 급수. 근데 우리가 개념 배울 때 배우기를 지금 이 급수가 보면 수렴한다고 돼 있잖아. 이게 수렴해. 수렴한다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일반식으로 나타내진 이 BN이라는 수열은 뭐라 그랬냐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랬지. 이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급수에 대한 그 수열 그 자체에 대해서 극한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게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말해서 n-3 요게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용해서 이제 얘를 풀어가는 거지. 여기서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 책에서 정석대로 풀어간 거를 먼저 해보면 이거 여기서 당연히 요걸 볼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쉽지 그지? 당연하지. 우리 수렴 극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뭐 플러스 돼 있는 거는 이게 밖으로 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거 나오고 이거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유가 AN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몰라.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어. 그러면 AN은 무슨 N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수열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N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AN은 틀림없이 3N 플러스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나 지금은 등차 수열이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푸는 것은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러나 이따가 이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풀어도 답은 구해진다. 특히 이제 얘가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그렇게 풀어가는 게 정말 괜찮다.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아니다. 주관식이라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주관식을 쓸 때 A가 어떤 경우는 뭐가 어떤 경우는 뭐고 뭐가 어떤 경우는 뭐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잖아. 항상 단답이잖아. 그지? 값이 뭐 주관식처럼 어떤 경우는 답이 이렇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어쨌든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단답형 문제라면 얘는 쌤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 얘가 망차 수열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등차 수열로 보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고 어쨌든 정석적으로 풀어간다면 얘를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n분의 an이 들어가도록 이 식을 잘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럼 뭐 분모 분자에 n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임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골자인데 어차피 봐봐. 이게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놓는 것은 an이 그냥 수열. an이 어떤 수열이야. 어쨌든 수열이야.
수열이고. 그리고 등차 수열은 그 속에 포함된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수열로 풀었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열로 놓고 풀었다는 얘기잖아, 얘는. 등차 수열인지 모르고, 그지? 만약에 해가지고 어떤 답이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등차 수열로 놓고 풀었는데 답이 다른 답이 나와. 그냥 일반적인 수열로 놓고 풀었는데 어떤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등차 수열로 놓고 풀었더니 다른 답이 나왔다. 이게 안 되지? 이해가?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열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답이 하나이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네. 경우라면 얘가 틀림없이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럼 등차 수열로 풀어서 나온 답도 어쨌든 나중에 풀어서 이 일반적인 수열로 놓고 풀어서 나온 답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약간 이거는 약간 남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에이 그냥 얘를 등차 수열로 놓고 풀자 하고 풀면 더 빠르잖아, 솔직히. 얘를 n분의 an을 3으로 놓는 것보다 an을 3n 플러스 알파로 놓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 얘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지?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야.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굳이 뭐, 이거는 안 가져가도 돼. 생각이고,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버려도 돼.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뭐 an과 bn이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시그마 없이 생각하고, 방정식 풀듯이 풀어가면 돼. 그냥 A, B 있는데 B는 마이너스 3이다. 3A 마이너스 2B는 15다. 했을 때 A는 뭐냐? 이게 방정식이잖아. 너무나 쉬운 방정식. 이렇게 그냥 풀어가면 네.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을 잘 봐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만약에 여기 BN이 곱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고 그렇게 해도 되면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면 그냥 풀린다. 넘어갈게.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갈게. 자, 등비급수. 야, 등비급수. 우리 그 등비수열의 어떤 등비수열 자체에 대한 극한도 다뤄봤고, 등비수열 자체의 극한이 아니라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열의 1항부터 또 n항까지 다 더한 거에 대한 극한을 이제 다루겠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배운 게 있어. 우리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배웠어, 그지?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이고 n이 그거에 대한 부분 합이라면 얘는 배웠어. 여기 나와 있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지. 그대로 써볼게. 요게 공식이야, 그치? 물론 요거는 주의해야 될 거. R이 1이 아닐 때야, 그지? 공비가 1이라면 첫째 항이 A라면 공비가 1이라면 계속 A가 유지될 거 아니야. 첫째 항도 A, 거기다 1을 곱하면 또 A, 또 1을 곱하면 또 A, 계속 A일 거고, 그럴 때 이 등비수열의 합은 그냥 NA가 되겠지. 그래서 R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나 R이 1이 아니라면 항상 요 식을 따르지. 두 개 다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확실해. R이 1이라면, 만약에 R이 1인 그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한다면 항상 NA가 될 것이고, A가 뭐든지 간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A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N을 곱하게 되면 항상 그거는 발산하지. 그래서 R은 1이라면 발산하는 건 확실해. 그래서 나머지 이제 R이 1이 아닐 경우 S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우리 R 집중해서 보면, 그러면 이 R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이제 좀 느낌이 들고,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n승이 0으로 수렴을 하면서 그냥 1a를 안 썼는 셈.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되겠구나. 알겠지? 배운 거야.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의 그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를 또 알아놓으면 이 식이 생각이 되게 쉽긴 하지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도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R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서 당연히 발산하겠지. 아까 이제 R이 1일 때도 발산하는 거 봤고, 그래서 R이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 혹은 1과 같을 경우 발산합니다. 되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넘어가서. 얘도 이전 그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다만 등비수열 그 자체에서는 R이 1일 때도 수렴을 했었어. 그지? 그러나 이제 얘는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R이 1일 때는 수렴 안 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었다면 요게 들어가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요거는 그게 아니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기 때문에 는이 빠져 있는 거고 그거 빼면 다 똑같아.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첫째 항도 R, 등비도 R인 경우고 특수한 경우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경우 R이 다른 경우 그럴 때는 A가 0일 때도 수렴을 한다는 거 똑같아. 그지? 등비 수열 수렴 조건이랑 뭐 별반 정말 다를 게 없어. 다만 여기 없다는 거. 요거만 주의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잘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을 때, 급수기 때문에, 급수고, 그럼 얘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 보면 너희들이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새고 나라는 것을 몇 문제만 풀어봐도 알 수가 있어. 등비수열이 되려면은 뭐 곱하기 뭐의 n승 이런 식으로 되면 돼. n승이나 뭐 n-1승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 어쨌든 n-2승이라도 n 곱하기 n 마이너스 미안하다. 예를 들어서 뭐 2의 n-2승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얘를 2 곱하기 2의 n-1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미안하다. 이게 잠깐만. 아니지. 2분의 1을 해야지. 이렇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n-2, n-1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뭔가 n승 같은 게 쌓여 있으면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만들어 봐야 돼. 보면 얘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뭐 이거 연습하면 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얘가 어쨌든 2보다 4가 크니까 좀 더 큰 거에 항상 맞춰주는 거지. 큰 거에 맞춰보면 일단은 얘를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한번 해볼게 그래도.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따로 떼야겠지. 따로 떼보면 4의 n-1분의 1 플러스 4의 이거 큰 거에 맞추는 것보다 작은 거에 맞추는 게 좋겠다. 이게 n-1승이라는 것은 이게 2분의 1 4의 왜 이러냐 미안해 2승? 아니지 뭐하냐 내가 지금 이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러지 헤맸나 미안해. 요거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승수만 분모와 분자의 승수만 맞춰주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 왜 이러지? 요거는 그러면 승수를 맞춰주려면 얘는 4 곱하기 얘를 2 곱하기 2의 n-1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승이 맞춰지니까 얘는 쌤이 요리 연산이 확실히 연산은 계속 안 하다 보면 감을 잃는 것 같아. 너희만큼 안 되는 것 같아. 자, 2 곱하기 4분의 2의 n-1 쏙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되면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모양새를 가지게 겠지 다시 2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이 전체의 급수긴 한데 어차피 아까 봤듯이 얘랑 얘랑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것과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도 이제 4의 n-1승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n-1승이 되고 첫째 항은 1이 되겠지. 그러면 첫째 항 1이고 등비 4분의 1 첫째 항 2고 등비 2분의 1 수열의 급수 따로따로 생각해가지고 구해 나가면 되겠지. 미안 너무 쉬운 문제를 쌤이 설명이 길어졌다. 그런 식으로 그런 풀어가는 어떤 패턴만 이해를 하면 몇 번 연습만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런 나왔을 때 아까처럼 분모 뭐 3분의 마이너스 분자 뭐 2의 2분의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승수를 맞춰주면 위에 있는 거를 4 곱하기 n 원래 2의 인승이었지. 그러면 이거를 2의 제곱 곱하기 2의 인승 이렇게 승수를 맞춰주면 3분의 2 쏙 들어가잖아. 요런 연습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얘를 등비수열의 모양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연습만 되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n2파이에다가 n이 곱해져 있으면 우리 사인 2분의 파이라는 것은 뭐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1이네 1 됐다가 n이 1이면 1이 됐다가 n이 2면은 0이 됐다가 n이 3이면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게 간단한 수로 바뀌잖아. n이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감에 따라 간단하게 곱해지는 이런 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패턴만 잘 읽어내면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잘 읽어내고 한번 쭉 이렇게 나열을 쭉 해보면 패턴이 금방 보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어떤 주기성을 이용해서 게다가 자연수가 곱해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패턴이 찾아지는 문제로 바뀌는구나.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구나. 그 정도 인지를 하고 연습을 조금만 해주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지? 됐어. 이건 그래서 많이 설명 너희들 충분히 한번 잘 읽어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할 게 있나 무슨? 넘어갈게. 혹시라도 쌤이 너무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간 문제 중에 저기 좀뭐 질문할 거 있으면 꼭 해주고 너무 안 하긴 하는데 자뭐 하기사 뭐 기념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해볼게. 그다음 문제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잠깐만 이것도 그렇게 말할 거 없어. 그냥 우리 뭐 등비급수가 확실하고 왜냐면 딱 봐도 1에다가 첫째 1이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3분의 x를 곱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곱한 게 딱 보이잖아, 그지? 아 그러면은 첫째 양 1이고 3분의 x가 계속 곱해졌으니까 얘가 등비고 그런 등비수열의 급수구나. 그러면 그냥 등비수열의 근데 이제 그 급수가 10이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지? 수렴했으니까 10이 나오는 거고. 아 그러면 당연히 3분의 x라는 공비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풀리겠네 하고 공식을 적용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만약에 EN이라는 것이 등비수열이라면 그것을 몇 제곱을 하든지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몇 제곱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제곱을 한 것도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수열을 BN이라고 한다면 얘도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한 번씩 얘기했었어, 그지? 네. 딱 보이잖아. 뭐 제곱을 하면 어차피 AN이 두 번 곱해진 거니까 등비는 항상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기존 BN이라는 것은 기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A였다면 얘는 그 첫째 항이 A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기존 비수열의 공비가 R이었다면 BN의 공비는 R 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가면 돼. N 제곱이라고 생각하기보다 N 제곱이라고 새롭게 정의된 BN인데 얘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가면은 어렵지 않아. 알겠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됐어, 넘어갈게. 필수 예제 8번 더 얘기할 거 없어. 이거는 우리 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도 정말 비슷한 문제가 있지. 그리고 풀어가는 과정이 똑같아. 얘는 보면 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n승이니까 첫째 항도 2분의 x 플러스 3, 공비도 2분의 x 플러스 3인 그런 공비와 첫째 항이 같은 등비수열의 등비급수고 얘는 이제 첫째 항은 x인데 공비가 1-x로 서로 달라 보이는 그런 등비수열의 급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이 2분의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 2번은 그것도 보고 즉 말해서 1-x가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보고 중요한 건 x가 0인 경우도 봐야 된다. 두 가지. 요것만 이제 주의하면 되는 그런 문제지. 됐지? 그런 컨셉의 그런 이제 풀이 과정은 정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게 없어. 이제 확인 체크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풀어보고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 많이 했던 게 우리 그 아까 요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나 이제 손에 익히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내용이 쉽다고 해서 그냥 팍팍 넘어가지 말고 손에 잘 익혀놓고 알겠지? 문제의 형태라든지 그런 거 잘 익혀 기본이야. 기본기가 쌓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동영이가 이거 주일에 질문했던 거거든. 요거 빨리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 괜찮지 얘들아? 밥 안 먹지? 아직 밥 혹시 밥 먹어야 되는 애들 있으면 얘기하고 나가고 만약에 이제 수연이는 뭐 그냥 나가도 되고 어쨌든 빨리 할게. 자, 빨리 하고 끝낼게. 내가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구나. 아, 다행이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SN은 요렇다는 거고 SN은 뭐냐 그러면 1은 되게 쉽지. 1은 1, 2, 3 2는 1, 2, 3, 4, 5, 6 이거 뭐 S3은 하나만 더 해보자. 1, 2, 3 쭉 가다가 9까지 요거지 뭐 이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두 개래. 예를 들어서 뭐 1인 경우라면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을 무조건 만드는 거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근데 그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 큰 원소로만 이루어져야 된대. 그랬을 때에 이루어진 모든 집합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돼. 특히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 그런 이제 뒤에 있는 문제일수록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패턴을 파악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문제들이 많아. 쌤 생각은 일단은 해보는 겨. 그러면은 자 그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쌤은. 어떤 뭐 노하우를 어떤지 뭐 스킬을 막 한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그거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조금 해보고 하나씩 해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서 해나가는 게 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자, 이 1은 그러면 1인 경우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요거를 봐야지. 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두 원소를 떼내가지고 그러면 그 원소의 차가 2n 뭐야 왜 갑자기 하얗게 됐어. 잠깐만 좀 기다려봐라. 오늘 하면 안 되나 이거.
다행이다. 갑자기 왜? 잘 보이지, 얘들아? 그래, 그래. 자, 다시.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 커야 돼. 그지? 여기서 1, 2, 3 중에 두 개를 골라내는데, 2n보다 커야 돼. 2n이라면 지금 우리가 n이 1인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 두 원소의 차가 2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2보다 커야 되고, 그지? 두 원소의 차가 2보다 커야 돼. 그거 없잖아. 그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골라내도 2니까, 얘는 이제 아예 없네. A1은 집합이 아예 없으니까 0인 거지. 하나씩 해보는 거야. A2는 이제 S2인 경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골라내는데 2n이니까 이때는 4보다 큰 게 되겠지. 두 원소의 차이가 4. 일 때는 4보다 커야 돼. 보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1을 먼저 뽑게 될 거야. 왜냐면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원소와 뭔가 빼줘야 격차가 커지니까. 지금 우리가 2n이라는 게 항상 적은 수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를 빼는 게 가장 이제 가능성이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1가 아마 6을 먼저 생각하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어질 거야, 그지? 1과 6을 빼보면 5가 되고 4보다 크네. 이때 하나 생기네,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아마 1과 5를 시도를 해보겠지. 근데 이제 4가 되니까 안 되네, 그지? 4보다 커야 되니까. A2일 때는 1이 되지. 딱 하나밖에 없네. 1과 6을 고르는 경우 1과 6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 집합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써보자. 2, 3, 4, 5, 6, 7, 8. A3은 또 두 개를 고르는데 A3. 6보다 커야지. 1과 9를 택해봐. 당연히 되겠지 이거는. 앞서서 점점점 봐봐. 점점 이제 고르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파악이 될 거야. 처음에는 아예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딱 이렇게 두 개 골랐고 요때는 이제 뭔가 점점점 뭔가 폭이 넓어지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1, 9도 선택이 되고 1, 8도 선택이 되잖아. 그지? 네. 또 2까지 생각할 수 있어. 2하고 9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러면 A3은 그래서 3개가 선택이 돼. 자, 그러면 패턴을 잘 보면 벌써 보이는 게 처음에는 맨 가장 작은 원소를 택했는데도 없었다면 S2 왔을 때는 가장 작은 원소인 1을 택했을 때 가장 끝 원소와 연합하면 됐었어. 한 가지. 그 다음 S3으로 왔을 때는 가장 작은 원소인 1과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지.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것이 S4로 가면 1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더 넣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지? 너무 당연하게 들어. 네. 그지? 이거는 뭐, 그러면, 1과 연합할 수 있는 거는 점점 하나씩 늘어가는구나. 그리고 S3으로 오면 2와 연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S4로 가면 2와 연합할 수 있는 게 두 개로 늘어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S3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S3은 총합은 3이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구해진 거냐? 1과 연합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와 연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겼어. 그럼 A4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1과 연합할 수 있는 게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2와 연합할 수 있는 게 두 개로 드러날 거고 3과 연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또 생길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패턴이 보이지, 그지? 그러면 또 벌써 이제 파악이 되네. 파악이 되지 않아? 보면 항상 1부터 n-1까지 더한 형태가 되잖아, 이 n은.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어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렵나요? 이거 어떤 거 같아? 알겠지? 그래. 답이 좀. 자, 그러면, AN은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다가 n-1까지 더해진 거.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우리 자연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1부터 n까지 더한 게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n-1까지 더한 거는 당연히 n의 n-1이 되겠지. 그래서 AN은 이렇게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요거는 그래서 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k가 1부터 n까지 k가 그러면은 k분의 2, 2다 n이라고 2 미안해 2분의 k-1 요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 수열의 합 배울 때 한번 다뤘던 개념원리에서 다뤘던 그런 거지. 보면 이거 풀 때는 그냥 잘 전개를 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거 따로 네.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또 이거 따로 해가지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알잖아. 이거는 이제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n제곱하고 같은 거고 이거 공식 알지 이거 6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 즉 굉장히 중요한 네. 공식이 그렇게 풀어가면 이제 다 나오는 거지. 2분의 1 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얘는 뭐냐 그냥 뭐 이거네 이거고 요거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아니야 이제 시그마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돼. n 세제곱분의 1이 있네. 여기다가 이제 n 세제곱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내면 되는 건데 너무 삐뚤게 쓰지 쌤이.
미안, 너무 삐뚤게 써가지고 잠깐만. 구해보면 너무 삐뚤게 쓰네. 얘는 잘 보면 근데 이게 n 세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분배가 되면 이렇게 분배해서 갔을 때 여기 n 세제곱이 붙어가지고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이거 극한은 0으로 갈 거는 확실하지. 얘는 이제 n 제곱 가장 높은 차수가 n 제곱이고 얘는 n 세제곱이니까 0으로 가지. 0으로 가고 얘도 3차고 얘도 3차니까 얘는 수렴하겠지. 수렴하는데 보자. 적어볼까? 이거는 풀수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뭐 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 2가 곱해져 있는 2분의 1 6n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 높은 차수 가장 높은 차수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2n 세제곱하고 나올 거 아니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개수의 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근데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6분의 1 답이 아마 6분의 1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거를 쭉 이 원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어떤 얻어지는 패턴을 통해서 얘가 무엇이 될지를 구해내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빨리 설명을 했지만 쌤이 했던 대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 안 해봤다면 쌤이 했던 대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게 규칙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 내가 이게 왜 A2가 1이 됐지? A3이 왜 3이 됐지? 왜 3개가 됐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 쌤이 너무 빨리 설명했나 싶긴 한데 혹시라도 깔끔하게 잘 안 됐다면 다시 한번 토요일이라든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갈 거니까 근데 가서 아마 교회에서 수업은 못 할 것 같고 여건이 잘 안 돼서 그 집에서 오후란다. 저녁에 하게 될 것 같아. 토요일도. 그래도 교회는 갈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도 되고 동영이가 또 만약에 오늘 수업을 했지만 그 전까지 또 생각을 해봤을 것 같고 그랬는데 동영이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답지를 보고 봤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또 해봤다거나 잘 풀려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또 쌤한테 또 얘기를 해도 돼. 네. 그래서 됐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좀 오늘 길게 했다. 아이고, 너무, 오늘 수업이 되게 길어진 거네. 아이고, 지금도 1시간을 했는데, 아까도 한 30분 했는데, 한 1시간 30분을 했네. 미안하다. 쌤이 너무 막 했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너무 길게 했다. 미안해. 어제 저녁 맛있게 먹고, 또 내일 또 힘내서 공부하자. 알겠지? 네. 안녕. 내일 보자. 또 내일 부를 거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